안녕하세요. 신성델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4월 4일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 본장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신성델타 테크는 오늘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종가 1% 상승 마감한 채로 마감이 되었으나, 자, 오늘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자, 정치 관련주, 정치 테마주가 엄청나게 급변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 역시 엄청난 혼돈의 장이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나스닥의 영향으로 급락이 나왔었죠. 자, 그 이유는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나스닥 해외 증시, 자, 미국장의 투자를 멈추는, 자, 프랑스, 유럽 전체적으로 미국장의 투자를 단기간 멈추겠다. 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나스닥이 엄청난 급락이 나와 주었어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 자, 윤석열 관련주, 윤석열 이런 탄핵 선고가 있었죠. 오늘 4월 4일 선고가 예정이었었고, 자, 오늘 결국에는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 뭐 다른 관련주들 그 이외의 기술주라든지 이런 뭐 신성델타테크 급락이나 이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은 것이, 자, 어쩌면 다행이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 뭐 지수 영향으로 추가적인 명분으로 이런 급락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는 오히려 주가 관리를 하는데 힘을 써준 모양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런 이슈가 또 하나 있었어요. 신성델타테크의 자회사인 신성ST, 자, 현지 공급 속도를 올리는, 자, 신성ST 미국 법인 올 8월부터 가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자, 움직임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주 물량 준비에 바쁘기 때문에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 자, 긍정적인 기사들이 일단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성델타테크 여기서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어떤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일단 영상 디테일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신성델타테크 지표 설명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요. 자, 여기 앞에서 이제 어떤 그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부터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지, 자, 어떤 그림이 예상될지는, 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지금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매수를 일단은 자제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을 체크를 해볼 거냐면요, 여기 앞에서의 움직였던 이런 모습들, 자, 여기 파랑색 구름대 보이시죠? 자, 일목균형표에 들어가서 이런 지표를 설정해 놓으면은 이 매물대 구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미 여기 앞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긍정적인 움직임이 26일, 여기 보면은 이제 선행 스팬 26일, 그쵸? 선행 스팬 두 번째가 52일.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만들어졌던 구름대가 이렇게 청량한 구름대가 만들어져요. 자, 이런 구름대는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다는 긍정적인 이런 청량한 구름대. 하지만 이런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먹구름, 제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가 이런 청량한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자, 추가적인 이런 하락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 추세가 다시 전환돼서 돌아서려면 여기서 당연히 일단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추가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면 안 되겠고, 자, 거래량이 그리고 동반이 된다. 그러면 더욱더 안 좋은,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쌓여 있는 매물대가 뭐 손절 물량이라든지 뭐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바로 손절을 할 수가 없는, 자, 이런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 구름, 이런 구름의 두께로도 확인이 되겠고요. 뭐 이런 매물대가 더 두터워진다. 이렇게 두터워지기 시작을 하면 아마 더 많은 거래량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전까지는 해소가 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더 끌어내리거나 면 강제로 청산을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이제 이런 파동을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렸지만 일정 구간에서의 지지를 받아주고 난 이후에 이렇게 자, 구름대를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 자,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줄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런 상승 나올 수 있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이런 청량한 구름대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데, 자, 거래량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인 모습은 아니에요. 자,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이 단기 추세로 봤을 때는 쭉쭉쭉 나와주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유동 주식 대비 그렇게 활발한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거래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얄팍한 구름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얇으면 얇을수록 아마 주가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봐야겠고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이런 수급, 그죠?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졌어요. 고점에서 터지고 난 이후에 주가를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뚫고 내려간다. 자,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자, 먹구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뚫렸어요. 이렇게 뚫렸기 때문에 청량한 구름대가 뚫렸기 때문에 이제 이 시세는 일단락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지속으로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주가 위치에 따라서 이게 바로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도 있고 여기서 앞에처럼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미 여기 앞에서 만들어졌던 바닥권에서 매집을 형성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낸 신성델타, 자, 최고 18만 4,800원 최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준 이후에 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런 하락이 나와주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하락, 이 하락은 쉽게 올라올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아까 거래량이 크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가는 시세의 구름대와 여기 고점에서 터진 그리고 매물대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런 굉장히 많은 구름대 저 아까 이런 청량한 구름대보다는 굉장히 두터운 구름대가 만들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매물대가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두터워질 경우에는 이런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이런 구간에서 회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손절을 칠 수 없는 손실이 크신 분들은 손절을 못하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매물대가 지속적으로 쌓여지다 보면 거래량을 폭발시켜서 여기 앞에 있는 분들에게 본전 탈출의 기회, 자, 이런 매집봉이 뜨지 않는 이상은 점점 더 하락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유추해 본 결과 자, 이렇게 구름대 밑에 계속 숨어서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요 구름대를 돌파해 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식으로 바닥을 결국에는 찍어냅니다. 찍어낸 이후에, 자, 이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왜냐? 하락이 진행 중인 상황. 그쵸?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여기 앞에서 만들어줬던 이런 행보, 다시 한번 여기서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여기 점점점 이 먹구름의 매물대가 얇아집니다. 자, 이거는 자, 강제적으로 청산을 당하시는 반대 매매가 속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저히 버티질 못해. 그냥 기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손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위에 쌓여있던 물량들이 점점 가벼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이 주가의 움직임 보세요. 자, 이렇게 점점 가다가 이렇게 딱 구름대를 이런 딱 여기서 매집봉을 딱 띄워주죠. 자, 거래량이 계속 없어요. 계속 없다가 이렇게 들어 올려줄 때 이런 거래량이 터져주는, 들어 올려줄 때 거래량이 터져주는, 그죠? 들어 올려줄 때 거래량이 터져줍니다. 자, 이거는 3번에 걸쳐서 매집봉을 띄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물량 해소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결국에는 여기 요런 구름대를 돌파해주는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매집봉이더라도 단기 추세, 단기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서 요 구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매집을 진행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소가 되는 이 구름대,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나오는 이런 상승. 자, 이렇게. 자, 이런 상승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꺾어서 올라간 게 150%의 상승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제가 확실한 모습을 포착을 해서, 자, 이제 주가의 방향이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자,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했을 때 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자금을 이럴 때 사용을 하셨다면 아마 충분하게 수익으로 전환돼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쵸? 자, 여기 최고점, 여기에 물려서 여기에서 충분하게 물을 탔어. 그러면 내가 비중 1000만원, 184,000원에 1000만원, 그리고 요 바닥권 5만원대에 1000만원. 그러면 최소 이 반타작, 평단이 반은 맞춰지겠죠. 그러면 뭐 20만원이라고 쳐보더라도, 평단이 20만원이라고 쳐보더라도 여기서 5만원의 동일한 금액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최소 뭐 15만원이라든지 12만원, 뭐 비중에 따라서 뭐 10만원, 이렇게 평단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런 주가는 내 평단을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상승이 나와주면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의 움직임 체크해 볼게요. 자, 저항 구간에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나와주는 흐름이, 꺾이는 흐름, 이런 단기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자, 이제는 차익 실현이 나와줘야 될 것 같다. 매도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서 횡보하는 듯 했으나 여기 이 구간에서의 이 돌파되는 의미 있는 구간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주는 요 갭자리를 메꾸고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하면, 자, 이런 먹구름이 조금은 나오지 않았겠어요. 조금은 얇아지거나 아니면 다시 이 구간에서 청량한 구름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시세가 아마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이 갭을 메꾸고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이 지속 나와줬다.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 자,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여기 다음 구가 뚫리면 62,4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의미 있는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수가 좋지 않으니 다시 밀리는 중이다. 어제 움직임 포착 정확했고요. 자, 매수 시점이 아니라는 이야기. 자,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되는 이야기. 자금을 아껴두셔야 한다.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여기서도 일시적인 상승이 나와 주었을 때 의미 있는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을 잡아볼 수 없었던 부분이고, 이 구간에서 이런 움직임, 그리고 요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줘야 추가적인 이 앞에서의 목표가, 제가 설정해드렸던 요 목표가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미 이런 먹구름이 만들어진 상황에 거래량이 활발하게 붙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앞에 물려 계신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물린 분들이 탈출. 그러면 주가가 또 올라오면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탈출. 그러면 주가는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마감을 할 수밖에 없죠. 그쵸? 거기에 그런 분들만 존재하느냐? 단타를 칠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활발하게 붙어서 이런 주가의 움직임,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단타도 있을 거고, 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거래량이 완벽하게 이런 세력들의 거래량이 포착이 되어야 매집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확실한 이런 추세가 꺾여주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자제해야 된다. 이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요 앞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구름대,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릴 것인지, 거래량이 어느 구간에서 버텨주고 이런 상승이 나와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신성델타테크의 자회사인 신성 ST, 모회사와 거의 동일한 움직임이죠. 여기 횡보해서 상승이 나왔던 움직임, 그쵸? 아까도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 앞에서 이렇게 꺾어서 상승이 나오는 듯 했으나 추가적인 이 주가, 여기에 물리셨던 분들이 이 저항 구간에 딱 매도를 하는, 손절을 나가는 본전 탈출의 기회, 이런 것들로 주가는 밀리게 되죠. 그 뒤로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투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나와준 투매로 이렇게 구름대가 완전하게 해소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런 작은 돈을 써서 만들어주는 이런 상승, 이런 시세로 인해서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요 먹구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앞에서 만들어진 이런 먹구름, 이미 여기서 만들어진 게 여기 후행 지표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앞에 이 구름대가 도달할 경우, 이 구간에서 꺾였다. 이 흐름에서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꺾어서 올라가지 못하면 이 주가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놓치지 마시고 다른 이런 일목균형표를 설정을 해 놓으시던지, 그렇게 대응을 해보고 이렇게 주가가 뚫고 올라갔을 때 홀딩이 가능한 부분,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내가 홀딩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면은 굉장히 주식도 나름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추가적인 내가 매수 시점,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될 때이구나, 아니구나. 자, 이런 상황도 체크를 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목균형에 대해서도 그것의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해드렸고요. 자, 추세. 며칠 전에 에코프로 관련해서 추세 긋는 법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자, 이렇게 상단에서 많이 맞고 떨어졌던, 자, 요런 추세들. 또는 단기로 내가 설정을 해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그러면 요런 추세. 그쵸? 자,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이런 흐름. 여기서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전체적인 추세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겠다. 자, 이런 전략을 세우시던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의 맞닿았으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단타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 자, 여기 이렇게 계속 뚫지 못했던 이 라인들, 이런 라인들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면 그만큼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횡보해주고 상승이 나와주는, 자, 이런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평단을 맞춰볼 수 있는 부분,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면 소통방에서 제가 뭐 사인을 드리던 어떻게 대응을 하셔라. 자, 이런 부분들. 자, 매수하지 마시고 자금을 아껴두셔야 해요.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져보자. 자, 정확한 타점을 잡아보기 위해서 여유를 가져보자. 그쵸? 꼭 신성 델타테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손실 없이 나는 수익으로 나오고 싶은 그런 분들이라면 정확한 타점에서 평단을 낮춰서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세력들처럼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은 없죠. 자금이 계속 있으면 계속 내려올 때마다 물을 타면 돼요. 일정 구간에서.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금을 뭐 3분할, 많이 하면 3분할이고 많이 하면 글쎄요 5분할까지 하시나요? 이건 잘 모르겠고, 많이 하면 3분할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을 좀 많이 아껴 두셔야 된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기술적 분석을 알아봤고요. 신성델타테크는 여전히 그런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 자, 뭐 다음 주라도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라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일단 불확실성한 재료, 탄핵, 이런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기술주 부분에 좀 상승 탄력이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셔가지고 대응 잘 하셔가지고 손실을 최소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태사남이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매일같이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4월 4일날 금요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에르코스, 인거루드랩, 미트박스, 유라테크, 코나아이, 이거를 이제 저녁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오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자, 오늘 에르코스와 유라테크가 상한가 기록을 해 주었죠. 자, 이런 것들, 자, 자금이 확보되신 분들, 에르코스나 유라테크, 그리고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상승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단타 치면서 예수금 쌓아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도 제가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태산함 요 소통방 무료 상상 주식 정보 공유방 들어오셔가지고 100% 무료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챙겨 보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예수금 쌓아 나가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 요런 기간 동안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타점이 나오기 전까지 예수금을 확보해 놓고 상승이 이제 시작되는 무렵에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예수금을 늘려놓고 쌓아놓은 다음에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자, 이겁니다. 앞에서 제가 올려드렸던 이런 타점처럼 놓치지 않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태산함 믿고, 자, 020-5799-3355
뭐 신성이라고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자, 소통방 입장이라고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자, 오늘 일단 뭐 탄핵적인 탄핵 이런 선고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당한 뭐 기분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기분이 뭐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 어쨌든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우리 풀어 나가야 될 것은 주가 손실 크게 보지 않고 앞으로 더 수익 많이 내서 경제적 자유를 갖는 게 더욱 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퇴사남이었습니다.